하정치 뉴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정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에 침투한 최정예 요원들, 시위대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밀어냈다. 이상한 단서 포착, 시진핑에게서 드러난 비정상 징후, 마치 건강 이상처럼 보인다. 2026년의 예언이 현실이 되다. 이란에서 중국까지 사람들은 붕괴의 날을 기다린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인기와 방공 미사일 지원을 가속한다. 마두로 이후에 베네수엘라, 전 세계 투자 자금 수천억 달러가 몰려드는 대전환. 미 육군 차세대 전차 M1이 3원형의 첫 유출 이미지. 미국 9개 대형 군사기지에 핵 마이크로 원자로를 배치한다. 이란에 침투한 최정예 요원들, 시위대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밀어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촘촘하게 확산되는 정보에 따르면 이란 정세를 추적하는 소식통들과 현장 목격자들은 2026년 1월 8일 밤부터 1월 9일 새벽까지를 1979년 이후 이란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분기점 가운데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부 각 주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현장에는 긴장과 환희가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이번 시위는 통상적인 탄압의 선을 넘어 국가 권력기구와의 직접 충돌 단계로 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결전의 밤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테헤란 중심 광장이 아니라 이란의 경제와 국가 안보의 결정적인 생명선 지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요란의 이란 최대 핵심 항만인 반다르 아바스에서는 시위대와 항만 노동자들이 세관 출입구와 주요 교통축, 크레인 운영구역을 포함한 여러 핵심 지점을 진입해 장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는 영상들에서는 하역 작업이 사실상 마비되어 화물선들이 외해에 정박해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군중이 크레인 위로 올라가 1979년 이전 이란의 상징으로 알려진 사자와 태양 깃발을 걸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다르 아바스의 기능 정지는 이 항만 도시가 이란의 컨테이너 물동량과 대외 무역 대부분을 처리해온 만큼 정권의 경제적 패를 정면으로 가격하는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치안 병력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군중의 규모와 강도에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력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속으로 섞여 탈출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전개는 전국 시위를 더욱 고무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외치며 구호를 높였다고 합니다. 항만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선은 아바즈와 후제스탄주에서 폭발했습니다. 후제스탄은 이란 에너지의 심장부로 불리는 지역이며 이곳에서 석유 노동자들과 정유시설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작업을 멈춘 것이 아니라 밸브를 잠그고 전략시설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생산 과정 자체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후제스탄은 이란의 석유 매장량 대부분을 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의 생산 차질은 외화 수입을 치명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외화 수입은 국가기구와 혁명수비대 그리고 해외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혈맥으로 여겨져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세 추적 소식통들은 시위대가 항만과 정유시설로 진입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란 사회 전반에 뚜렷한 승리감과 전환의 감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영상에서는 군중이 서로 껴안고 축하하며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전략시설을 해방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환희는 에너지 공급망과 내부 치안이 동시에 조여들며 국가가 마비되는 듯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보고로는 24시간 안에 3차례의 긴급 대피가 거론됩니다. 시 오브 호프라는 채널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란과 인근 지역에서 인력, 특히 외교 인력을 긴급히 빼내기 위해 여러 차례 긴급 항공편을 운용했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테헤란의 전통적 우방들조차 치안이 더는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동시에 외국의 최정예 요원들이 이란 내부 깊숙이 침투했다는 충격적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정예 공작원들이 거리에서 직접 시위대를 기술적으로 지원했고 통신 장비 제공부터 혁명 수비대의 군사시설과 비밀 군수 창고 위치, 식별까지 도왔다는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장 국면이 정권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테헤란과 다른 대도시들에서는 충돌이 계속되었고 치안병력의 주저와 동요가 점점 더 뚜렷해졌다는 보고가 강조됩니다. 시위대가 장갑차를 불태우거나 탈취하고 정권의 상징물과 치안기관 본부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공포의 벽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관측자들은 상황을 특히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3가지 요소의 동시결합이라고 봅니다. 전국적 규모의 대중봉기, 핵심 경제와 에너지 거점의 마비, 그리고 정권 수호 세력 내부의 균열 신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듯 환호하는 수백만 이란인의 장면은 일시적 기쁨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십 년 만에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광범위한 체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한 단서 포착, 시진핑에게서 드러난 비정상 징후, 마치 건강 이상처럼 보인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을사년의 마지막 날들로 여겨지는 시기입니다.
뱀띠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에게 이 해가 민간에서 말하는 태세와 해운의 징조와 맞물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불운은 2025년 말부터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거세진 비판의 파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충격적인 소식에서 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최근 3일에 체포되었다는 사건이 거론됩니다. 이 사건들이 거센 파도처럼 연속으로 몰아치며 중난 하이의 수장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서사가 확산됩니다. 이 시점에 시진핑 심리를 두 가지 극단적 공포가 덮고 있다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주변의 누구든 미국의 내부 인물로 의심하게 되는 공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밤이 되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두로에게 벌어진 것처럼 미 특수부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떠올리며 두려워한다는 공포입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시진핑의 정신 상태와 건강은 큰 물음표로 남아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 영상이 CCTV 뉴스에서 보던 근엄한 이미지와 전혀 다른 단서를 드러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시진핑이 가만히 앉지 못하고 숨이 가빠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대통령 수행 취재진이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영상의 13분대 이후 두 지도자가 서명식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에 앉은 뒤 차이가 더 뚜렷해졌다는 주장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채터는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곧바로 단정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며 기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0분 내내 그 자세를 유지했고 존중과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묘사됩니다. 반면 시진핑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부산해 보였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첫째, 그는 의자에 깊게 기대어 피곤하고 흐트러진 모습이었고 정장상의 단추를 채우지 않아 이 채식과 같은 정제된 인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그는 계속 몸을 뒤척이고 양옆을 훑어보며 마치 몸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안절부절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는 자주 목을 뒤로 젖히고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산소가 부족한 듯 보였고 목을 젖히지 않으면 숨을 쉬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는 서술이 나옵니다. 셋째, 그의 손은 책상 아래에서 계속 움직여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서명이 진행되는 10분 동안 손님들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최 측 인물이 과잉 행동을 보이거나 심각한 공황을 견디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일부는 이것이 건강 문제의 증상이거나 극단적 공포가 내면을 갉아먹는 징후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안절부절 못함과 호흡 불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모습은 통제 불능의 불안 징후로 흔히 거론됩니다. 마두로의 수갑 이미지가 손님을 맞는 자리에서도 그의 눈앞을 떠돌았을지 모른다는 식의 표현도 확산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으로 번지는 도미노 효과와 중국인의 꿈. 비전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유의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떨며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 이란에서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혁명이 생중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백만 이란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는 유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곤봉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정체제의 억압에 지쳤고 자유와 미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의 강력한 억지 압박 앞에서 이란 치안 세력의 의지가 무너졌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완전 무장한 진압경찰도 결국 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두로라는 거울을 보았고 민중을 계속 탄압하면 정권 붕괴 뒤 자신의 운명도 비참해질 수 있음을 이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란 경찰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군복을 벗고 도망치거나 심지어 시민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테헤란에서는 시민들이 한 거리를 트럼프 대통령 대로로 바꾸었다는 주장도 전해집니다. 이 행동은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공개적 감사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이 행동은 금세 묻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의 상징으로 세계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이란 국가대표 23세 이하 축구팀이 한국과의 경기 전 정권의 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으며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고 묘사됩니다. 말없는 저항이지만 천둥처럼 울렸다는 표현이 뒤따릅니다. 마두로의 체포, 이란 경찰의 후퇴, 선수들의 국가 거부 같은 이미지들이 중국인들에게도 방화벽을 우회하는 도구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곧 밝아온다는 말이 희망의 암호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재 체제들의 고립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마두로가 낙마하고 하메네이가 떤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가운데 그들의 친구를 자처해온 시진핑이 어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느냐는 식의 문장도 유통됩니다. 2026년의 예언이 현실이 되다 이란에서 중국까지 사람들은 붕괴의 날을 기다린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는 중동의 화염의 가마로 불리는 테헤란을 향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장엄하면서도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함께 저항의 노래를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 선다라는 가사가 울려 퍼졌다는 서술이 나옵니다.
그 노래는 치안병력의 총구 앞에서 그리고 잔혹한 진압이 시작되기 직전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시위의 물결은 이란 전역 100여 개 도시로 번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테헤란 당국은 공포 속에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끊기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확산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란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백만 중국인의 전례 없는 반응이라는 서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지하는 것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가?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의 역할은 얼마나 결정적인가?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타임스의 분석이라고 소개됩니다. 피로 물든 이란, 끊긴 인터넷, 그리고 낯선 무기의 등장. 비전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8일에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뒤 강경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르드라는 도시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정권의 치안 세력이 중기관총을 장착한 도요타 픽업을 몰고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최소 50명의 시위대가 쓰러졌다는 서술이 뒤따릅니다. 현장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닥에 흩어진 탄피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AK-47에서 흔히 쓰이는 7.62 곱하기 39mm 탄이라는 식으로 빠르게 규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총탄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기괴한 부대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X라는 소셜미디어에서 모사드 코멘터리라는 계정이 올렸다는 영상은 사제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의 섬뜩한 장면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일반 군복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밀폐된 방호복을 입고 특수방독면을 착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란 위험 경고 표식이 달린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시위를 진압하는데 왜 방호복이 필요한가? 그들이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릅니다. 이는 세계가 경계해야 할 극도로 위험한 신호라는 문장이 덧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술전쟁과 독재의 전파 방해. 이란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가 진실이 바깥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좁은 창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비밀리에 반입된 스타링크 송수신 장비 덕분에 이란 시민들은 학살의 증거 영상들을 세계로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전쟁도 거리의 전투만큼이나 잔혹하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현장 소식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스타링크 전파를 미친 듯이 교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 속도는 극도로 낮아져 마치 과거 인터넷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민들은 스타링크를 통해 가상 사설망을 쓰려 하지만 내부망 자체가 완전히 끊겨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테헤란 당국은 권력을 잃느니 디지털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올인수를 던지고 있다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세계 각지의 온라인 이용자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각종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 속에서도 이란 민심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희망 섞인 소식이 뒤따릅니다. 테헤란에서 몇 시간 전 유출됐다고 주장되는 메시지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테헤란 서쪽 광장은 어제보다 2배 더 붐빈다. 혁명수비대는 더는 총을 쏘지 못한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세상에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다고 전해달라. 중국도 들끓는다. 트럼프 형, 제발 나서 달라. 테헤란에서 불길이 치솟는 동안 아시아의 반대편에서는 중국인들이 흥분과 깊은 공감 속에 이 소식을 추적하고 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강력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란의 통신 차단 소식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경멸과 분노를 드러냈다는 주장입니다. 또 통신 차단으로 서민을 처리하기 쉬워졌다는 뻔한 수법이라는 식의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입을 틀어막을수록 더 빨리 죽는다는 말도 거론됩니다. 국민을 섬기지 못하면 국민을 제거한다는 것이 독재의 사고방식이라는 비판도 언급됩니다. 특히 많은 댓글이 베이징을 겨냥해 비꼬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란의 방화벽 기술과 통신 차단 방식에는 분명 스승이 있을 것이라는 조롱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란의 방화벽을 세워줬을까? 참으로 알기 어렵다는 식의 반어도 거론됩니다. 너무 익숙한 수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소가 소를 찾고 말이 말을 찾는다는 식으로 한통속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누가 이란의 종교 지도자에게 계략을 짜줬는지 맞춰보라는 식의 문장도 유통된다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중국 네티즌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예전에는 조롱 섞인 별명을 붙였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희망이 되었다는 서사입니다.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트럼프 형은 믿을 수 있다는 말로 바뀌었다는 식의 문장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절박한 댓글들이 쏟아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트럼프 형, 저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나서지 않느냐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란 국민을 도와달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무엇을 기다리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동경도 극에 달했고 우리도 스타링크가 필요하다는 말이 유행했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2026년의 예언과 독재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2026년을 의미심장하게 언급한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로 2026년의 의자를 놓고 앉아 큰 구경거리를 보겠다는 문장이 인용됩니다.
분명 여러 지배 가문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뒤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재난의 징조를 언급한다고도 합니다. 붉은 말과 붉은 양이라는 말로 병오년인 2026년과 정미년인 2027년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거론됩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이런 시기는 왕조 교체와 같은 거대한 변동의 때로 여겨진다는 설명이 덧붙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란인들에게 최선의 축복을 보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을 대신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이란이 이번에 종양을 뿌리째 도려내고 진정한 문명시대로 들어서길 바란다는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벽 직전에 어둠이 가장 무섭지만 하늘이 곧 밝아온다는 말도 반복된다고 합니다. 결론. 이란의 사건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중국을 포함해 다른 억압체제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추는 횃불이 되었다는 서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확장을 시도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강경 행동을 약속하며 취임하고 이란 시민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세계는 2026년이 역사적 변혁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와 방공 미사일 지원을 가속한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최근 영국은 유럽에서의 역할을 입증하듯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한 긴급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2억 파운드로 전해집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이 지원이 러시아의 끊임없는 미사일 공격 속에서 우크라이나 하늘을 지키는 강철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자금은 정찰용 무인기,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리고 무인기 요격 방어 체계 등 장비 조달에 쓰인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특히 영국은 다국적 부대를 주도해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안보 보장을 위해 병력을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는 과거의 주저함을 지우는 조치로 묘사됩니다. 존 힐리는 이 투자가 인도적 지원만이 아니라 영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 투자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안전하면 영국도 안전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지원 패키지에 통신체계와 장갑차 업그레이드도 포함되어 우크라이나군이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히 쏘며 더 잘 생존하도록 돕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조치는 영국과 프랑스 정상들이 파리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장기적 동행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런던이 민감한 시점에 과감히 돈을 쏟아붓는 모습은 서방의 피로감에 대한 의심의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모스크바를 향해 영국이 이 게임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며 침략의 대가는 더 비싸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두로 이후에 베네수엘라 전 세계 투자 자금 수천억 달러가 몰려드는 대전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이라는 지정학적 충격 이후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일고 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법률 전쟁입니다. 로 360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변호사 업계와 컨설팅 업계는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전례 없는 황금 광맥 앞에 서 있다는 주장입니다. 홀랜드 앤드 나이트 같은 유명 로펌은 마두로, 이후 카라카스 투자 가능성 앞에서 들끓는 기업, 고객들을 자문하느라 풀가동 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맨이라는 변호사가 인용되며 지금의 상황이 혼란스러운 체스판 같다고 묘사됩니다. 기존 제재가 다 풀리기도 전에 새 사업 기회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석유뿐 아니라 인프라, 통신, 금융에도 관심을 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는 곳곳에 깔린 지뢰밭에 비유됩니다. 자산 소유권을 확정하는 문제, 구정권의 천문학적 공공부채, 과도정부의 불안정성이 겹치면서 어떤 계약이든 도박의 성격을 띈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사들은 거대한 자금이 쏟아지기 전에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해 지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로 360은 2026년이 국가 자산과 부채 재조정에 얽힌 복잡한 국제소송의 해가 될 수 있으며 베네수엘라를 전 세계 법조계의 가장 뜨거운 전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 육군 차세대 전차 M123 원형의 첫 유출 이미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초 미 육군 차세대 전차 M123의 원형으로 보이는 첫 이미지가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M1A2 SEP, V3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변신의 신호로 묘사됩니다. 미 육군은 이 원형을 2025년 12월에 인도받아 혹독한 시험 절차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핵심은 M123의 체중 감량 혁명이라는 표현입니다. M1A2가 헤비급 전사라면 M123은 신형 장갑 덕분에 더 날렵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포탑 설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승무원을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미전차 전통을 깨는 변화로 묘사됩니다. 또한 M123의 동력계는 과거처럼 연료를 많이 먹는 가스터빈을 쓰지 않고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인 전기 결합으로 바뀐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변화는 작전 반경을 늘릴 뿐 아니라 소리와 열 신호를 줄이며 매복하는 자맹 모드를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유출 사진에서는 센서가 차체에 돌출되어 붙는 대신 매립형으로 통합되어 레이더에 대한 은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서 미 국방 당국이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9개 대형 군사기지에 핵 마이크로 원자로를 배치한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일 프라이스의 정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핵 마이크로 원자로를 배치할 9개 핵심 군사기지 목록을 공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차세대 핵 배터리에 비유되는 기술로 소개됩니다. 이 계획은 제너스 프로그램의 일부로 군이 취약하고 공격받기 쉬운 민간 전력망 의존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집니다. 목록에는 포트 무어, 포트 리버티, 포트 캠벨, 포트 드럼, 포트 카바주스, 포트 웨인라이트, 홀스턴 탄약 공장,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 레드스톤 아스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군 당국은 미래 전쟁에서 국가 전력망이 해커 공격이나 자연재해로 가장 먼저 무너질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경우 이 기지들은 에너지의 섬이 되어 트럭으로 운반 가능한 소형 마이크로 원자로 덕분에 수십 년 동안 연료 재장전 없이도 레이더와 컴퓨터를 돌리며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미국 본토에서의 방사능 안전 우려를 불러온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생존을 위한 에너지 독립을 내세우며 미군은 첨단 핵 기술에 베팅하고 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이 원자로들은 자동 안전 정지 메커니즘을 갖춘 설계로 소개되며 폭발하기 어려운 기계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성공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국방 에너지의 지형을 바꾸고 각 미군 기지를 에너지 측면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정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정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